네,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매매 주체가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수급 포인트, 오늘은 어디에 잡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어제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은 당분간은 기관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환매 주의보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해서는 어떤 투신권의 어떤 매매 변덕을 상당히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움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외국인 매수세가 Q3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밀고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매수 덕분에 자, 유동성 장세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발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1600포인트일 때 또 1700포인트일 때 1800포인트일 때 Q3를 진행했다면 또 상황이 틀리겠지만은 하필이면 지금 2000포인트는 우리가 환매가 상당히 많은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의 약발이 조금 기관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좀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당분간 말씀드렸지만 현물 매수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환매가 문제가 되는데 본전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투신권이 팔고 싶어 파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실 겁니다. 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펀드 매니저가 출근하게 되면은 지금은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환매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팔 것인가를 이제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최근에 흐름 보면은 외국인은 대형주를 주로 매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방어가 되는데 외국인이 관심이 없는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관 매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어제의 모습이었죠. 자, 이런 모습인데 향후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2천억 전후한 환매 물량 소화 과정이 상당 부분 진행될 건데 기관들이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을 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한 두 가지만 고민하시면 되겠는데 첫째는 당연하겠지만은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단기 상승폭이 큰 종목이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실적이 불안한 종목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분명히 매도가 나올 건데 다만 그 대응 자체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첫째, 단기 상승폭이 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한 현상이 되겠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실적 관련주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 주가가 매도 때문에 하락하게 되면은 가격 메리트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급락 났던 종목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요. 반대로 매물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활용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적이 불안한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기관의 매물로 상당히 괴로울 수가 있을 겁니다. 반등의 여지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밸류가 보통 싸지는데 실적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메리트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기타 최근에 이제 순환매 때문에 많은 업종군 종목군들도 오르는데 지금 아마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실 건데 이런 고민은 기존 판단 자체는 실적에 근거를 두시면은 아마 큰 실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실적이 괜찮으면 그대로 홀딩하시고 실적이 아닌 종목이면은 좀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관이 특히나 투신권에서 어제도 3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요. 이러한 매물의 성격을 잘 분석을 한 이후에 성격별로 또 이것을 오히려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투자의 고수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 외국인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양상이네요. 쉬어가지만은 패턴 자체는 좀 비슷하죠. 시장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산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시겠죠? 삼성전자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통신, 음식료, 철강 정도는 매도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큰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기계 등등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업종군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 자체는 제가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은 속도 조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속도 조절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매수 기전은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 업종 종목을 보더라도 삼성전자 올라 있고요. 극단적으로 갈리죠. 자, 삼성전자는 IT의 중심 종목이자 국가 대표주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또 거기다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같은 종목, 화학주도 하나케미칼 보이고요. 금융주도 KB금융 보이고 등등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속도 조절만 다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매수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속도 조절, 기관도 역시 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소폭의 순 매도거든요. 기관의 매물도 속도 조절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누가 받아줘야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당연한 것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왕창 매수를 하면 어딘가 왕창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관들 사실은 소폭이라고 하지만은 적지 않습니다. 투신권이 지금 600억의 매도가 무려 나오고 있죠. 환매가 13일 1,800억, 14일 1,000억 정도에서 1,000억 이상의 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죠. 195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특히나 2,000이 넘어가니까 엄청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투신권은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600억 매도입니다. 아마 상당히 좀 변덕스러운 매도 과정을 좀 보실 건데 오늘 매도 업종 보면은 외국인하고 좀 반대로 가야 되겠죠. 전기전자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계, 건설, 서비스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음식료, 화학, 전기가스 매수가 또 들어오는데 당분간 상당히 저 업종별로 변덕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매수 종목을 보면은 기아차, 한국가스공사 좀 이슈 좀 있죠. SK하이닉스, 또 하나케미칼, 대한항공 좀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역시 일관성보다는 어떤 개별주에 가까운 모습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매도가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 투자자들 수급에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예, 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장이면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중심만 잘 잡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대형주와 개별주의 중심을 균형을 잘 잡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아예 한쪽만 택하는 게 맞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이쪽 저쪽 다 노리다간 다 놓칩니다. 어제 급락 나왔던 개별주들 좋은 종목도 오늘 다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한쪽을 내지는 두 쪽을 잘 중심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은 2,000포인트쯤에 왔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 반드시 홀딩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 또 매매 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락 시에만 매수해야 됩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기관 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것은 실적 시장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으로 판단하시면 큰 실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확인이 필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네요.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